자, 기하 벡터 9일차입니다. 며칠차? 9일차. 오 마이 갓. 아마 여러분들 선배한테 요 공간 도형이 헬, 얘가 기하 벡터 파트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을 드디어 우리가 발을 담그게 되겠네. 와. 자, 그러면은 공간 도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간에서 주어진 도형들, 어떤 거, 점과 선과 면의 위치 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 누구와 누구, 점과 선과 면. 괜찮지요? 그리고 그 위치 관계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요 두 번째 거 어떻게, 요 공간상에서, 즉 공간상에서 존재하는 점과 선과 면이 요 위치 관계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요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자, 잠깐만요. 이렇게. 그리고 공간도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뭐라고요? 공간도형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삼수선의 정리. 요 삼수선의 정리를 여러분 선배들이 잘 활용을 못해가지고 공간도형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요 삼수선의 정리는 기하 벡터, 공간도형 파트에서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증명 문제가 뭐다? 바로 삼수선의 정리라는 이 녀석이 바로 증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삼수선의 정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중학교 때 그렇게 싫어했던 도형 문제, 왜? 도형 문제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보조선이 필요했잖아. 이 보조선을 그을 때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을 하겠다고요. 자, 오늘은 뭐라고? 공간도형 첫 시간인데 공간상에 존재하는 점과 선과 면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고, 뭐 한다고요? 점과 선과 면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들 간의 위치 관계를 따져보면서, 그리고 공간도형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도구인 삼수선의 정리까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위치관계. 공간도형에서 위치관계가 나와 있는데, 잠깐 요 위치관계를 하기 전에 먼저 1번 평면의 결정 조건을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자, 뭐 평면의 결정 조건, 요 결정 조건이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도대체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은 평면이 하나로, 즉 하나의 평면이 만들어지는지, 뭐라고요? 어떠한 조건이 주어질 때 하나의 평면이 유일하게 만들어지는지, 얘가 바로 뭐다? 평면의 결정 조건이 된다. 자, 요 위에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 네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외워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뭐라고요? 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지게 되면은 요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직 한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뭐라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요거 매우 중요해. 세 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요 세 점을 지나가는, 요 세 점을 포함하는 면은 몇 개 나온다? 유일하게 한 개가 나오게 된다. 자, 두 번째는 하나의 직선과 그 다음에 그 직선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주어지게 되면은 요 직선과 점을 포함하는 평면도 오직 몇 개, 오직 한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될까요? 자,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지게 되면은 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직 몇 개, 한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그리고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져도 요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오직 몇 개 주어진다고? 오직 한 개가 만들어지게 된다. 와, 억지로 외우자니 조금 힘들겠군요. 자, 먼저 이 녀석을 하기 전에 한 몇 가지 약속을 좀 하나 할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도형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도형들, 자, 봐봐. 도형. A가 글씨가 너무 이상한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도형들을 배우게 되는데, 잘 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형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점과, 당연하겠지, 점. 또 어떻게 선. 또 어떻게 이렇게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 가능할까요? 뭐가? 일반적으로 도형들이 점 또는 선 또는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아니냐. 여기까지 인정. 자, 이때 우리가 점을 나타낼 때는 이렇게 대문자 A, 대문자 B, 이렇게 대문자 C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약속이라 그래요. 자, 요 선을 나타낼 때는 누굴 나타낼 때? 요 선을 나타낼 때는 선. 우리는 선을 나타낼 때 일반적으로 선분 AB 혹은 뭐 이렇게 썼겠지. 선분 AB 혹은 선분 BC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얘가 조금 귀찮으니까 선을 나타낼 때는 소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 뭐 직선 L, 직선 M, 얼마, 직선 N 이런 식으로 선을 나타낼 때는 알파벳 소문자 L, M, N과 같이 표시를 할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평면, 면을 나타낼 때는 뭘 나타낼 때 어떤 면에다가 이름을 붙일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그리스 로마 문자인 이렇게 알파, 평면 알파, 평면 베타, 그리고 평면 감마와 같이 이렇게 면에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약속이다. 괜찮을까요? 약속. 자, 그럼 갑니다. 평면의 결정조건 첫 번째 거 뭐가 나왔다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뭐라고 이렇게 한 직선에 있지 않은 점 이렇게 A점 한 점 A가 나왔고 얼마? 또 하나 이렇게 점 B가 나왔고 B 요 B점 누구? 또 이렇게 C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A점과 B점과 C점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요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쭈쭈쭈쭈쭈쭈 조금 노가다랗게 쭈쭈쭈쭈쭈쭈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쭉 가서 이런 식으로 평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눈썰미를 발휘를 해야 될 부분이 선생님 왜 갑자기 평면을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그래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공간에서 공간에서 도형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평면을 요 파란색 도형과 같이 평행사변형처럼 평면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럼 이거와 같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몇 개 나온다? 요 그림과 같이 오직 한 개만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평면을 이렇게 알파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괜찮죠? 평면 알파 이런 식으로. 괜찮아? 진짜? 자, 두 번째 건 뭐였었지? 두 번째 거는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주어진 경우. 그럼 얘는 이런 너 뭐냐? 자, 두 번째 얘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한 직선, 요 그림에서 요 A와 B와 C를 지나는 요 직선이 있잖아. 요 빨간색 직선과 요 빨간색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요 A점이 있잖아.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요 직선과 저 점을 포함하는 평면은 오직 몇 개가 있다? 오직 한 개가 존재하게 된다. 자, 3번은 뭐라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그럼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거. 이렇게 AB를 지나는 직선과 누구요? 이렇게 B와 C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어봤더니 요 파란색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이런 경우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도 오직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인정. 자, 마지막으로 어떠한 경우요? 평행한 두 직선.
자,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A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과 얘랑 평행한 직선 이렇게 쭉 그어봤대. 요 B와 C를 지나는 요 직선. 그럼 요 빨간색 두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한데 요 평행한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도 오직 몇 개밖에 없다. 오직 하나. 여러분의 수학 등급인 오직 하나만 존재하게 된다고. 레알, 인정, 오케이. 자, 1번은 평면. 어떻게 하면은 평면이 오직 한 개가 만들어지는지가 1번의 의미가 되고, 자, 두 번째 거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와 있지. 자, 어디에서? 공간상에서. 요거 써놔야 되고, 여기다가 어디에서 이렇게 어디에서? 공간상에서 공간 갑니다. 자, 1번은 두 개의 직선이 가장 대표적인 거 한 점에서 만난다고. 여러분들 이거야 쉽지.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잖아. 맞아?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평행하다고. 뭐 다 아는 거잖아. 자,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두 개의 직선이 무슨 관계에 있다? 평행하다. 자, 세 번째 거는 무슨 관계에 있다고? 꼬인 위치? 우리가 꼬인 위치란 말을 중학교 1학년 때 들어봤었냐? 꼬인 위치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얘가 이거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 쭉 가서 이렇게 이거 미쳤구나.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아니 선생님, 직선인데 저렇게 저거 둥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잖아. 뭔 말인지 알죠? 자, 꼬인 위치는 요 꼬인 위치를 한글로 쓰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은 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지도 않아. 뭐 하지도 않아? 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지도 않는데 뭐 한다? 이렇게 만나지도 않아. 안 만나. 뭐 한다고? 안 만나. 뭐라고? 꼬인 위치의 의미가 뭐라고요? 두 직선이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거. 얘가 뭐다? 꼬인 위치다. 혹은 어떤 경우냐면은 요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중에서 하나를 이 녀석을 이렇게 평행이동. 이 녀석을 이렇게 무슨 이동? 이렇게 읍스. 요 한 직선을 무엇시키라? 이렇게 평행이동. 얘를 한 직선을 평행이동시키게 되면은 두 직선이 만나지도 않으면서 평행하지도 않겠지. 이런 게 무슨 위치다? 꼬인 위치다.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텐데요. 선생님,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이 두 개가 주어지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평행한 거,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경우에 이렇게 일치, 뭐라고요? 일치. 뭐라고? 일치. 자, 공간에서는 같은 종류의 도형끼리, 즉 같은 종류의 도형이라는 얘기는 직선과 직선, 평면과 평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같은 종류의 직선끼리는 일치한다는 위치관계를 말을 안 해요. 뭐 한다고? 일치한다는 위치관계를 말을 안 하니까 공간상에서 같은 종류의 도형끼리 일치한다 이런 말을 안 쓰니까 머릿속에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리얼리?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번엔 직선과 평면이 주어져 있대. 뭐랑 뭐가 주어져 있다고? 직선과 평면. 자, 그럼 평면을 하나 예쁘게 그려봐. 우리는 평면을 아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평면을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이러한 예쁜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괜찮지?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직선과 평면이 이렇게 이렇게 포함된다면서. 그럼 직선이 이렇게 예쁘게 놓여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닐까? 직선이 요 평면 위에 이렇게 예쁘게 놓여 있대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직선이 평면에 뭐한다? 포함된다. 괜찮죠?
자, 두 번째는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 얘기는 어떠한 직선이 이 평면을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 뚫고 지나가. 뭐 한다고? 뚫고 지나가. 점점점 이렇게. 뭐 한다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그럼 이런 경우가 어떻습니까? 직선과 면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뭐하다? 세 번째는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직선이 이 평면 위쪽에서 이렇게 놓이는 거, 이렇게 이런 거. 에이,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그렇죠, 쉽죠. 이것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몇 가지, 세 가지.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 뭐 다른 내용 없고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하는 것도 아닐 테니까. 괜찮을까요? 자, 네 번째 거는 자, 네 번째 거는 뭐가 나왔냐면은 두 평면의 위치 관계가 나왔네. 평면이 몇 개 주어진다고? 두 개. 자, 그럼 또 예쁘게 평면을 하나 그리고 나 평면을 그려. 평면 쭉 그려주시고 쭉 그려 이렇게 쭉 그려주시고 쭉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평면과 평면이 뭐 한다고? 만난대. 그럼 이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만나니까 이렇게 쭉 그어서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 자, 그림 잘 그리네.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쭉쭉쭉쭉쭉쭉. 여기도 쭉쭉쭉쭉쭉쭉 가서 이렇게 점점점 어떻게 이렇게 점점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그림이 요 파란색 평면과 빨간색 평면이 만나고 있지. 하나 조심할 거. 평면과 평면이 만나게 되면은 교집합은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렇게 교선이 만들어지겠지.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은 뭘 만든다? 이렇게 교선, 뭔 선? 이렇게 교선을 만든다. 뭘 만든다고? 교선. 자, 두 번째는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에 뭐가 있다? 평행한 경우도 있겠죠. 요 파란색 평면과 평행하게 요 검은색 평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놓일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요 검은색 평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인정? 그럼 검은색 평면과 요 파란색 평면은 무슨 관계에 있다? 평행인 관계에 있겠지. 이해되겠지? 자, 그리고 또 요 평면과 평면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을까? 없어요. 선생님, 그럼 작은 평면이 큰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참신한 생각. 뭐라고요? 어떠한 작은 평면이 있어서 요 조만한 평면이, 자 보겠습니다. 요 조그만한 평면이 이렇게 큰 평면에 이렇게 뭐가 되는 경우,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 이런 경우. 이거 왜 이래? 자, 요 검은색 평면이 요 그림에서는 요 파란색 평면에 이렇게 뭐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포함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공간상에 있는 평면은 무한히 뻗은 거야. 뭐 한다고? 얘가 무한히 뻗은 거라고. 엄청나게 큰 거라고요. 그 엄청나게 큰 거를 다 그리기가 힘드니까 조그만하게 표현된 거지, 평면이 이렇게 제한된 평행사변처럼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요 파란색 평면도 이쪽으로 확장, 뭐 한다고? 이쪽으로 확장, 왼쪽으로도 확장. 원래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평면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건데 우리가 얘를 다 그리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 뿐이라고. 그럼 검은색 평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확장,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도 확장,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냐. 리얼리? 그러면은 요 검은색 평면과 파란색 평면이 어떻다? 두 개가 일치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공간상에서는 같은 종류의 도형끼리 일치한다는 위치 관계는 안 쓴다고 했었습니다. 뭐 한다고? 일치한다는 위치 관계는 안 쓴다고요. 이해가 됐죠? 리얼리?
자, 넘어갑니다. 5번. 5번은 직선과 평면의 평행관계. 이런 거는 하지 말고. 5번은 어떤 경우냐면은, 이거 어려운데. 5번은 요 위쪽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5번은 공간상에서 이거 써볼까요? 이렇게 어디에서 이렇게 공간상에서 요 공간상에서 누구랑 누구 이렇게 직선과 직선, 요 직선과 직선, 그 다음에 직선과 이렇게 평면, 그리고 이렇게 평면과 평면, 누구 이렇게 평면과 평면, 요 평면과 평면과의 위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에이씨 완전 어렵네 이렇게 투덜투덜 거린 다음에 요 빨간색 X표와 같이 뭐라고요? 요 빨간색 X표와 같이 얘를 절대로 외우지 마요. 근데 문제는 얘를 안 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얘가 시험에 나와. 선생님 장난하세요? 시험에 나오는데 안 외우면 어떡해요? 안 외우지 말고 이 문제와 같이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저 직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뭘 그린다고? 직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뭘 그린다고요? 직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뭘 그린다고? 직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요 관계를 여러분들 스스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뭘 그려라?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파악을 하자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을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2번 요거 2번을 한번 해볼게. 무엇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주어진 직육면체를 이용해서. 자, 주어진 조건이 뭐가 나왔냐면은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무슨 관계에 있다? 이렇게 평행한 관계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주어진 요 그림에서 나는 직선 L을 하나 그려. 난 요 파란색을 이렇게 직선 L이라고 가정. 괜찮지? 내가 얘가 L이야, L. 자, 그리고 얘랑 뭐한? 얘랑 평행한 평면 알파가 있다면서. 그럼 나는 요 위쪽 부분, 어느 부분? 요 위쪽 부분을 이렇게 평면 알파라고 나. 여기 알파. 괜찮을까? 그럼 얘가 뭐한다? 아래쪽에 주어진 요 직선 L과 무슨 관계에 있다? 다시. 요 위쪽을 이렇게 평면 알파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얘를 평면 알파라고 놓게 되면은 이 녀석이 어떻다고요? 아래쪽 이거 모양이 좀 보기가 싫으네. 취소. 다시 할게요. 미안합니다. 요 위쪽 부분을 이렇게 쭉 잡아서 이렇게 이 녀석 자 위쪽 이렇게 평면 이렇게 있고 다시 이렇게 이어주고 다시 또 이렇게 이어주고 쭉 이어서 이렇게 평면을 만들었지. 이렇게 요 평면이 직선 L과 무슨 관계에 있다고? 평행한 관계에 있지. 자, 이때 직선 L을 포함하고 평면 베타와 평면 알파와의 교선. 자,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은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는데 이 녀석과 평면 알파와의 이렇게 교선을 M이라고 한대. 자,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는데 그 녀석이 알파 평면과 교선을 만들었대. 그러면은 나는 요 앞부분 있지. 어디 요 빨간색으로 만들어지는 이쪽 평면을 이렇게 평면 베타라고 놓을 거야. 얘가 평면 베타. 괜찮아? 리얼리? 진짜로 이렇게 났습니다. 났어. 그럼 얘가 평면 베타, 요 위쪽은 얼마? 평면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럼 교선이 어디 있다고요? 요 교선은 여기가 바로 교선 되겠지. 직선 AB가 교선 될까? 아니냐. 그죠?
요 교선을 뭐라고 놓겠다? 이것을 이렇게 M이라고 놓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얘가 요 직선 L과 무슨 관계에 있다? 평행한 관계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무엇을 이용해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떤 거? 직육면체를 그린 다음에 직선과 평면을 표시해서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해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어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외우라고? 크레이지한 경우죠. 그럼 미친 경우니까 외우지 말고 그림, 도형을 이용해서 문제에 접근을 하라고요. 레알? 진짜? 자, 넘어갑니다. 밑에 거를 봤더니 자,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이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는 1번. 자, 1번 읽어볼 테니까 잠깐만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 1번은 지금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물어보고 있다고? 우리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의미를 알잖아. 자, 직선 그려. 나 직선. 이거 왜 이래? 자, 조금 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의미가 여기 혹은 여기는 세타 프라임 쓰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요 세타 프라임은 뭐랑 같으니까 180도에서 세타를 뺀 거니까 보통은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0부터 몇 도까지? 90도까지 이렇게 잡아요. 뭐라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0부터 얼마까지? 90도까지. 그럼 그림에서 요 세타 프라임은 제거. 왜 얘는 둔각처럼 보이니까. 됐죠? 그럼 질문은 뭐가 나오냐면은 만일 두 직선이 이거와 같이 만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슨 경우? 만나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꼬인 위치. 무슨 위치? 이렇게 꼬인 위치로 주어진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무슨 위치라고 해? 꼬인 위치. 뭐라고 이렇게 꼬인 위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꼬인 위치. 이 꼬인 위치 표시가 이렇게 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생님 또 이상하게 그림 그리네. 뭐라고? 두 개의 직선이 만나지도 않고 모아지도 않는다. 평행하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약속을 하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한 녀석을 평행 이동을 시켜라. 뭐라고? 평행 이동. 이 녀석을 이렇게 무슨 이동 시키라고? 이게 평행 이동. 뭐라고?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자, 한 직선을 평행 이동을 시켜서 두 직선이 뭐하게끔 이렇게 만나게끔 해라. 뭐하게끔? 만나게끔 한 다음에 요 위에 주어진 두 직선이 만날 때 이루는 각의 의미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다시 갑니다.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의미는 뭐라고요? 두 개가 안 만나고 있으니까 한 직선을 무슨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서 만나게끔 한 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표시를 하겠다고. 인정.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고 다시 잠깐만 올린 다음에 요 왼쪽 부분을 봤더니 왼쪽 부분은 뭐가 나왔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선배들은 엉터리로 개념을 익히더라고. 자, 먼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표시를 할 거니까 먼저 여기다가 면을 하나 그려. 뭐를 그린다고? 이렇게 평면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평면을 아무렇게나 예쁘게 그립니다. 나 평면 그리시고 선생님 이렇게 그리면 아랫게 글씨가 다 지워지는데요. 요 밑에 있는 글씨는 사실은 별로 그다지 안 중요해서 지금 무시를 하는 겁니다. 하하. 자, 우리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거니까 자, 먼저 면을 그리고 요 면을 관통하는 직선도 하나 그려. 뭐 한다고? 요 면을 관통하는 즉 한 점에서 만나는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려.
이렇게 배꼽 표시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다시 어떻게 쭉 간다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죠? 자, 이때 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라. 어떤 점? 여러분이 눈에 보기 편한 점, 마음대로 잡아요. 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고 이렇게 잡아. 이 점을 잡은 다음에 이 점에서 평면에다가 수선을 그어라. 뭐라고? 이 점에서 면에다가 뭘 긋자 이렇게 수선을 그어라. 뭘 긋자 이렇게 수선을 그어라. 뭘 긋자고 수선. 그런 다음에 요 교점과 요 직선과 평면과의 교점과 수선의 발을 이어라. 뭐 한다고? 이렇게 이어. 어떻게 한다고? 이어. 그러면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은 요때 만들어지는 각도 있지. 여기. 어디? 여기. 여기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가 된다. 괜찮을까요? 뭐라고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 평면에다가 뭘 그어라? 수선을 긋고 그 수선의 발과 직선과 평면과의 교점을 이어라. 그럼 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걔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정의가 된다. 괜찮을까요? 리얼리. 자, 그리고 요 2번 제목은 조금 잘못 나온 건 아닌데, 자, 보겠습니다. 2번은 요 직선과 평면과의 수직관계는 그냥 개념상으로 익히겠습니다. 자,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평면 알파가 주어져 있고 어떠한 직선이 주어진 평면과 무슨 관계에 있다? 그림과 같이 이렇게 수직이래요. 그럼 얘가 수직이면은 요 직선 L은 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들과 요 평면 위에 있는 요 파란색 직선과도 수직이고 요 평면 위에 있는 요 빨간색 직선과도 수직이고 요 평면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직선과도 뭐다? 얘가 수직이 된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증명 없이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은 뭐라고요? 어떠한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은 주어진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들과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인 관계에 있다. 자, 거꾸로. 어떠한 직선이 맨 마지막 거 팁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직선이 주어진 이거 왜 이래? 중요하다면서. 자, 어떠한 직선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수직이면은 밑줄. 여기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수직이면은 주어진 직선 L은 평면 알파랑 무슨 관계에 있다? 이렇게 수직인 관계에 있다. 엄청 중요하고 특히 요 파란색 부분은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의 개념 문제로 나온 부분이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수직이 평행하지 않다라고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는 이런 겁니다. 자, 공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조금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뭐를 한다고? 재활용. 어떤 얘기냐면은요. 자, 가죠. 여기 평면이 하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나 평면 쭉 갑니다. 평면 이렇게 평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평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 평면 알파 위에 요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 있어요.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자, 평행하게 놓여 있는데 어떠한 직선이 얘가 이렇게 됐대. 자, 직선 L이 요 빨간색과 이렇게 무슨 관계? 이렇게 수직인 관계 이렇게 올라. 수직 관계 이렇게 올라가야 돼. 모음 관계를 수직.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평행에도 요 검은색을 직선 L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직선 L은 요 빨간색 직선과 지금 무슨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얘랑 수직이라면서. 그럼 요 검은색 직선 L은 오른쪽에 주어진 요 빨간색 직선과도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이 돼버리겠지. 아, 선생님. 직선 L과 오른쪽에 있는 요 빨간색 직선은 꼬인 위치에 있는데요. 아니,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맞아. 그게 아니라 요 검은색 직선과 오른쪽에 주어진 요 빨간색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얼마냐고. 아, 이루는 각을 구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요 검은색 직선을 오른쪽 방향으로 무슨 이동?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봐. 그럼 검은색 직선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괜찮아요. 여전히 무슨 관계? 수직. 아, 그러면은 요 검은색 직선이 요 빨간색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인 거는 맞지만 이때는 요 검은색 직선이 평면 알파랑 수직이라고 말을 못하지. 이해가 될까요? 진짜로? 리얼리? 진짜로? 자, 그래서 요 팁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어떠한 직선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수직이면은 주어진 직선 L은 주어진 평면과 무조건 뭐다? 수직이다. 괜찮을까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언제? 여러분들도 선배들한테 많이 들어봤을걸. 기하와 벡터 단원에서 공간도형 쪽은 헬이라고 헬. 가장 어려운 부분. 왜? 눈에 안 보이는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데 보조선을 아무렇게나 그릴 수가 없거든. 그리고 또 보조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그리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조선을 그리는 도구로 나오게 돼요. 됐죠? 좀 어렵습니다. 뭐라고요? 어떠한 직선이 주어진 평면 위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수직이면은 주어진 직선 L은 주어진 평면과 무슨 관계에 있다? 무조건 수직이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조금 어려운 걸 또 해보겠습니다. 왼쪽 부분. 자, 조금 내려볼까요? 우와, 3번 뭐라고 나왔다고? 삼수선의 정리. 뭐라고? 삼수선 정리. 이 녀석은 공간도형 문제에 80%를 먹고 들어갑니다. 무슨 선? 삼수선. 무슨 선? 자, 삼수선 나왔으니까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수선이 몇 개 나온다? 수선이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수선이 몇 개 나온다고? 3개. 그래서 몇 수선? 삼수선. 수선이 몇 개 나온다고? 3개. 그래서 뭐가 나온다? 삼수선. 자, 그럼 첫 번째는 먼저 요 삼수선의 정리가 이런 겁니다. 어떠한 도형이 주어지냐면은 첫 번째 평면 알파가 주어지게 되고 평면 알파 그 다음에 요 평면 알파 위에 있잖아 한 점 P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직선 L 이렇게 3가지 도형이 주어져.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뭘 할 거냐? 먼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요. 평면 알파를 하나 그리고 이렇게. 자, 예쁘게 그렸습니다. 그려. 평면 알파 쭉 그려주시고 이렇게. 아, 조금 부족하네. 근데 채우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얘가 알파 평면. 그 다음에 요 평면 알파 위에 있잖아 한 점 P 여기다 이렇게 점 P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직선 L도 마찬가지로 직선 L은 주어진 평면 위에 있다면서 이렇게 얘는 직선 L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뭐가 나왔냐면은 1번은 P5와 O는 뭐지? P5와 알파가 수직이라면서요. 아, 이거는 이런 거군요. 자, 1단계 보겠습니다. P5가 이렇게 알파랑 수직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점 P에서 평면 알파에다가 수선을 그어. 뭐라고? 점 P에서 평면 알파에다가 뭘 걸어? 이렇게 수선을 그어라. 뭘 걷자고? 수선. 얘를 뭐라고 놓자? 이렇게 O라고 놓는 겁니다. 괜찮아? 뭐를 했다고? 점 P에서 평면 알파에다가 수선을 긋고 그 수선의 발을 뭐라고 놓자? O라고 놓자. 그럼 요 단계가 요것이 1단계 써볼게요. 1단계
요 1단계에 의하면은 P5랑 누구랑 요 P5랑 뭐다? 이 녀석과 누구랑 평면 알파가 뭐가 된다? 이렇게 수직이 돼 버리겠지. 인정, 인정, 인정. 이게 몇 단계라고? 1단계. 자, 2단계는 마찬가지로 O에서 직선 L에다가 수선을 그어. 뭐라고? O에서 직선 L에다가 뭘 긋자? 이렇게 수선을 그어. 이렇게 수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H라고 놓지. 아, 요 동그란 요것이 몇 단계? 2단계. 2단계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2단계가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O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은 거니까 OH랑 누구랑 요 직선 L과 무슨 관계에 있다? 이렇게 수선을 그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선을 몇 개 그었지? 2개를 그었죠. 자, 이 상태에서 요 P와 H를 이어. 누구랑 누구? 요 P와 H 이렇게 이어. 읍스. 자, P와 H 여기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이어봤더니 요 P와 H를 이었대. 요 3번은 그냥 PH를 이은 겁니다. 3번. 3번은 뭐 한 거라고? just 이은 거라고. 뭐 했다? 이었대. 이럴 때 여기 각도 있잖아. 어디? 요 각도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뭐라고? 요 각도가 얼마인지 궁금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각도가 우리는 사실은 요 3번을 그었을 때 요 각도 요 빨간 부분이 있지. 요 각도가 이렇게 얼마인 거? 요 90도인 거. 얘가 90도인 걸 지금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요 파란색 직선이 수선이 될 거 아니냐. 왜? 각도가 90도니까 수선 될까요? 그럼 저 각도가 90도인 거를 보일 건데, 자, 1단계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P에서 평면 알파에다가 무엇을 그었다고? 수선을 그었지. 인정. 아, 그렇군요. 이렇게 그었으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자, 봐봐. 이렇게 수선을 그었으니까 이거 왜 이래? 쭉 그었으니까 그러면은 P5랑 알파랑 수직이니까 P5와 누구? 여기서는 P5랑 이렇게 누구랑도 이 녀석과 누구 이렇게 얼마 요 L과도 뭐가 돼버려? L과도 뭐가 된다고? 수직이 돼버리겠지. 인정. 믿어도 될까요? 조금 전에 어떠한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은 그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뭐니까? 수직이니까. 가능하죠? 리얼리? 자, 그래봤더니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겁니다. 요 P 녀석과 요 녀석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간 여기 녀석 요 두 개를 연립했더니 어떻다고요? 요 두 녀석 이렇게 같이 봤더니 얘를 연립했더니 요 직선 L이 요 빨간색 직선이 P5랑도 수직이고 어떻게 OH랑도 수직이지. 근데 여기서 P5와 누구요? 요 P5랑 이렇게 P5랑 누구랑 이 녀석과 이렇게 누구? OH가 얘가 몇 군데에서 만나? 자, P5와 OH가 한 점에서 만나지. 이 녀석이 한 점 어디에서 이렇게 한 점 어디에서 만난다고? 이렇게 O에서 어디에서? O에서 만나. 맞냐? 맞아. 자, 직선 P5와 직선 OH가 한 점 O에서 만나니까 어디에서 만난다고? 한 점 O에서 만나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이용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이 녀석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평면의 결정 조건, 누구의 결정 조건? 이렇게 평면의 무슨 조건? 이렇게 결정 조건. 평면의 결정 조건. 이렇게 평면의 결정 조건에 의하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평면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 평면을 뭐라고 쓰겠다? 여기서 요 P5랑 누구를 이용해서 OH가 만들어내는 요 평면을 이렇게 요거 요 파란색 평면을 보겠다. 에이, 선생님 이쁘지가 않은데요. 미안합니다. 누구요? 요 직선 P5와 얼마? 직선 OH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요 두 개에서 요 빨간색 삼각형을 포함하는 뭐가 만들어진다? 면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때 요 직선 L이 주어진 평면 위에 있는 OH랑 OP랑 수직이니까 요 직선 L이 뭐다? 요 직선 L이 누구랑 수직이라고? 요 직선 L의 모양 이 녀석이 누구랑 얘랑도 수직 얼마? OH랑도 수직. 얘가 누구랑도 수직 이렇게 누구 그렇죠. OP랑도 수직 이렇게 수직이라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요 L은 누구랑 수직이라고? L은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쓰지 말고 저 파란색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을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뭐라고 쓰겠다? 얘를 이렇게 평면 베타. 그러면 요 직선 L이 뭐랑 이 녀석이 평면 베타랑 수직이 될 거 아니냐. 자, 그러면은 어떠한 직선이 평면과 수직이면은 그 직선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릴 수가 있다? 그럼 요 직선 L이 주어진 평면 베타 위에 있는 누구랑도 이렇게 요 PH와도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인 관계에 있는 거니까 저 물음표 친 부분이 뭐다? 수직이다. 수직이다. 됐습니까? 이해가 될까요? 리얼리? 진짜로? 확실히? 자, 이것이 삼수선 정리 첫 번째 거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와, 완전 어려운데? 그래도 해야 돼. 공간도형 문제에서 증명 문제가 유일하게 하나가 나온다면은 삼수선 정리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 삼수선 정리. 자, 그러면은 긴가민가 하니까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밑으로 좀 내려와서 해볼게요. 자, 여전히 이렇게 평면이 하나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평면 알파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나 평면 알파.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알파. 요 평면 바깥에 점 P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점 P 이렇게 PPP. 그리고 주어진 평면에 직선 L이 이렇게 예쁘게 놓여 있었지. 이런 식으로.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뭐가 나왔냐면은, 자, 여기서 두 번째 거의 모양을 봤더니 먼저 P5랑 알파랑 수직이라고 나왔으니까 먼저 점 P에서 마찬가지로 평면 알파에다가 뭘 걸어? 이렇게 수선을 걸어. 그리고 5라고 넣자. 이게 뭐라고? 1번. 자, 2번의 순서가 조금 바뀌는데 이번에는 점 P에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점 P에서 요 PH랑 L과 수직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는 점 P에서 직선 L에다가 뭘 걸어? 이렇게 수선을 그어라. 어디에서? 점 P에서 L에다 이렇게 수선을 그어라. 괜찮죠?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2번이라고 쓰고 이거 두 번째 순서, 그리고 요 수선의 발의 위치를 이렇게 H라고 쓰겠다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요 세 번째는 이렇게 O와 H를 이어라. just 이렇게 이어. 이거 이은 거야. 3번은 뭐라고? 이렇게 just 이었다고. 이었을 때 요 파란색 선분과 빨간색 직선이 이루는 각. 어디? 여기요. 요 각도가 몇 도인지를 찾으라. 이게 문제라니까.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 해봅시다. 자, 이거 조금 빠르게 알겠습니다. 자, 1번은 뭐가 나왔다고? 1번은 이렇게 P5랑 P에서 평면 알파에다가 수선을 그은 거니까 요 P5랑 무슨 관계에 있다? 이렇게 평면 알파가 이렇게 수직인 관계에 있더라. 자, 2번 순서는 뭐였었지? 2번 순서는 점 P에서 직선 L에다가 수선을 그은 거니까 이렇게 PH랑 누구랑 이렇게 직선 L과 역시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인 관계에 있더라. 괜찮을까요? 리얼리? 진짜로? 근데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이렇게 P5와 요 직선 P5와 이렇게 P5랑 누구 이렇게 이 녀석, 그 다음에 누구지? P5랑 PH가 얘가 어디에서 만나? 이 녀석이 한 점에서 만나. 어디에서? 한 점에서 만나.
어디에 만나고?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 이게 만난다면서. 맞아? 그럼 뭘 만든다고? 어떠한 두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뭘 만든다? 하나의 평면을 만든다. 뭘 만들어? 평면. 하나의 평면을 만들겠지. 인정. 우리가 걔를 뭐라고 놓겠다? 이렇게 평면 베타라고 놓겠다. 그럼 이 평면 베타가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되겠지. 요거 어디 여기 어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가능할까요? 자, 그랬더니 요 직선 L이란 녀석이 얘가 누구랑도 수직이고 이 녀석이 요 PH랑도 수직이고 맞아? 또 직선 L은 누구랑도 수직이다? 여기 누구랑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직선 L이 누구랑도 수직이라고요? 이렇게 얼마? 얘가 P5랑도 수직이에요. P5. 선생님, 직선 L이 P5랑 수직인 건 어떻게 아는데요? 아니,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거 말이야, 이거. 자, 직선 P5가 평면 알파랑 수직이니까 직선 P5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겠지. 따라서 P5랑 L과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이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직선 L이 요 PH랑 P5랑 수직이니까 요 직선 L은 어떻다? 요 직선 L은 PH와 P5로 만들어지는 평면 베타랑도 무슨 관계에 있다? 이렇게 베타랑도 수직인 관계에 있더라. 그러면은 어떠한 직선 L이 평면 베타와 수직이니까 요 직선 L은 평면 베타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도 수직이 된다. 따라서 직선 L은 뭐다? 이 녀석은 누구랑? 이렇게 OH 누구 요 H랑도 뭐다? 이렇게 수직인 관계에 있더라. 괜찮을까요? 결국 삼수선 정리 두 번째 거는 삼수선 정리 첫 번째 거랑 똑같겠지. 다만 수선을 긋는 순서만 다르다. 인정. 자, 삼수선 정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세 번째 건데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 세 번째 거는 증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남겨놓겠습니다. 다만 증명하는 순서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면이 하나 주어져 있고 다 평면 알파가 이렇게 주어져 있대. 평면 알파 쭉쭉쭉쭉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쭉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평면 알파 평면 바깥에 누가 있다고 이렇게 점 P가 이렇게 놓여 있겠지. 이렇게 그리고 요 평면 위에 직선 L이 이렇게 있다면서 다 L 이렇게 나왔습니다. 괜찮죠? 자, 삼수선 정리의 세 번째 거는 역시 수선을 긋는 순서가 달라. 자, 봐봐. 첫 번째 거는 자, 첫 번째 거의 모양을 봤더니 어떻게 PH랑 L이랑 수직이라고요? 이 얘기는 점 P에서 직선 L에다가 뭘 걸어? 이렇게 먼저 이쪽에다가 수선을 걸어. 어디에다가? 직선 L에다가 먼저 이렇게 수선을 걸어. 괜찮을까요? 뭐다 얘가 이렇게 수선. 이게 1번이다. 두 번째는 요 H를 지나면서 L과 수직인 직선을 평면 알파 위에 그어라. 뭐라고요? 점 H를 지나면서 L과 수직인 직선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평면 알파에다 이렇게 그어라. 이렇게 얘가 뭐라고? H점을 지나면서 직선 L과 수직인 직선 어디에 있다고? 평면 알파 위에 있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2번이라고 쓰면 되겠죠? 얘가 2번. 그런 다음에 점 P에서 요 2번 직선 몇 번 직선? 2번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어라. 뭐라고요? 이렇게 수선. 점 P에서 2번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는 겁니다. 2번 여기다 이렇게 이게 뭐라고? 3번. 아, 선생님, 수선이 지금 3개 나왔는데요. 수선이 3개 나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증명을 할 건데요?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증명할 거는 뭐냐면요. 자, 3번 수선을 그은 다음에 자, 3번 수선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요 3번 수선은 점 P에서 2번 두 번째 그은 직선에 그은 수선이야. 이렇게 그었을 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때 요 P 누구랑 요 P5가 이 녀석이 평면 알파랑 얘가 수직인 거를 이렇게 보여라. 다시 요 세 번째 단계에서 그은 요 수직 있잖아. 요 수직은 요 직선과 어떤 직선? 요 직선이 수직이라는 의미지. 요 수직의 의미가 평면과 수직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보일 게 뭐라고요? 직선 P5와 누가? 평면 알파가 수직인 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증명하는 과정까지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와.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간도형을 하기 전에 여러분 선배들한테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개 어렵다. 진짜로 어렵다. 자, 한번 해봤더니 진짜로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 어려운데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파트를 어려워했던 친구들, 특히 보조선 문제, 보조선을 긋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이쪽 파트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있다고? 내가 있잖아. 누가 있다고? 여러분 옆에 내가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게 되면은 훨씬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외우라는 것만 외워주시고 이해하라는 것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좀 어려운 내용을 많이 했으니까 뒤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풀면서 하나씩 깨 부수어 보자고. 오케이?